거울이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 속에 거울 하나가 떠 있었다. 나는 그 앞에 서서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다. 거울에 비친 내 가슴은 도넛처럼 뻥 뚫려 있었고 위아래로 고르지 않은 치열의 흉측한 이빨이 틀니처럼 조잡하고 어색한 모양으로 튀어나와 있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내 가슴을 만져보았지만 거울 밖의 실제 가슴은 구멍 없이 멀쩡했다. 이내 가슴에 달린 입이 말하였다. 넌 들켰어. 현실이라면 까무러치게 놀라 뒤로 자빠졌을지도 모르지만 이곳은 꿈속이었다. 꿈속에서는 모든 감각이 훨씬 둔화되고 또 말도 안 되는 일도 쉽게 납득하는 법이다. 뭐라고? 들켰다고. 부정할 여지 없이 넌 대놓고 걸렸어. 무슨 소리야? 넌 뭐야? 하지만 가슴에 달린 입은 대답하지 않고 짐승같이 우명한 미소만 지어 보였다. 나는 무의미하다는 걸 알면서도 다시 한번 내 가슴 위에 손을 얹었다. 내 가슴은 멀쩡했다. 미소 짓는 입 같은 건 달려있지 않았다. 누구한테 들켰다는 건데? 신. 입이 망설임 없이 명쾌하게 대답했다. 그 존재가 의심할 여지 없이 확고부동한 당연한 세상의 전제라도 된다는 듯한 말투였다. 뒤이어 입은 나를 조롱하듯이 과장되게 오르락내리락하는 억양으로 말을 덧붙였다. 그러게 얼굴을 잘 가리지 그랬어. 그런 짓을 하면서 신에게 들키면 안 되지. 내가 뭔 짓을 했다고 그래? 뭔 짓을 했냐고? 내가 억울하다는 듯이 양팔을 앞으로 내밀며 묻자 입은 황당하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가만 들어보니 그건 영락없는 내 목소리였다. 녹음기에 녹음된 것 같이 낯선 내 목소리. 죄악의 만찬에 참석해 가장 낮은 곳의 최초 군주를 불러내려고 했잖아. 결코 기울 일 없는 동쪽 66개 군단의 대공작 지휘자. 그 대가로 지고의 맛을 얻은 것이고 얼굴을 드러낸 채 그런 짓을 하고도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 그게 뭔 개소리야. 잠깐, 그 천이 날아갔다는 이유로 나만 걸렸다는 거야? 다른 놈들도 다 똑같이 해놓고? 경솔함은 죄가 드러나는 문이니까. 하지만 나는 그걸 고지곳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건 불합리하고 이상한 처우였다. 100번 양보의 죄를 저지른 게 맞다고 해도 똑같이 죄를 저질러 놓고 들킨 사람만 처벌하겠다는 건 너무 인간적이지. 어쩌겠어. 신이 자기들 모습을 본따 만든 게 인간인 것을. 무슨 신이 그깟 천조가리 하나를 못 들어봐? 내가 울컥 솟아오르는 화에 토해내듯이 그렇게 외치자 그 입은 즐거운 듯이 실룩거리면서 잘도 그런 불경한 말씀을 이라고 대꾸했다. 그 천은 신이랑 내기를 하고 있는 존재의 패이기 때문이지. 일종의 공평한 게임 룰 같은 거야. 자기가 게임판 만들었다고 남의 패를 막 봐도 되는 건 아니잖아? 그게 누군데? 적대자. 따로 이름은 없어. 아무렴 그러시겠지. 애초에 그게 누군지 이름이 뭔지 진짜로 관심 있는 건 아니었다. 나는 허탈해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수그리고 마치 뒤늦은 고해성사라도 하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난 몰랐어. 그게 무슨 자리인지 몰랐다고. 그냥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었을 뿐이야. 어떤 것에서도 맛있는 걸 느껴보지 못했다고. 그거 한번 느껴보겠다고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그럴 거면 처음부터 내 혀를 그렇게 만들지 말았어야지. 남들처럼 평범한 혀를 줬어야지. 따지고 싶으면 위에 가서 따져. 난 네가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걸 알려주러 온 것뿐이니까. 그 말을 마지막으로 가슴에 달린 입은 녹아내리듯이 오그라들어 사라져버렸다. 그 위에 섹스툼이라는 글자가 흉터로 새겨졌다. 나는 거울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댔다.
손가락이 쑥 하고 들어갔다. 가슴이 도넛처럼 뚫려 있었다. 어릴 적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을 꿨을 때처럼 나는 움찔하며 잠에서 깨어났다. 내가 의자에서 용수철 튀어오르듯 벌떡 일어나자 옆좌석에 앉아있던 남성이 깜짝 놀라 나를 이상하다는 눈으로 봤다. 꿈이었구나. 나는 그런 그의 시선을 무시하며 꿈이었구나라는 진부한 말과 함께 다시 좌석에 기대앉았다. 그런데 속이 좋지 않았다. 비행기 멀미라도 하는 건지 갑자기 속이 뒤집히면서 금방이라도 위에서 뭔가가 식도를 역류해 뿜어져 나올 것 같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화장실을 향해 다급히 달려갔다. 다행히 화장실은 비어 있었다. 나는 화장실 문을 쾅 닫아 빠르게 걸어 잠근 후 변기로 달려가 먹은 것을 토해냈다. 위에가 뒤섞여 반쯤 녹은 그것은 갈색의 침전물이 되어 변기물 위를 둥둥 떠다녔지만 그건 분명히 내가 그곳에서 먹었던 음식이었다. 이 새는 그렇게 죽어 음식이 되어서는 내 몸에 양분도 되지 못하고 변기에 쓸려 나갈 운명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에겐 그런 감상보다 아깝다는 생각과 다시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라 기분 나쁘다는 감정이 우선이었다. 머나먼 꿈처럼 느껴질 쯤이면 계속해서 뭔가가 끼어들어 그게 현실이었다고 상기시켰다. 멀리서 보니 갈색의 토사물이 영락없는 대변 같았다.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그 안에서 큼지막한 파리 한 마리가 기어나와 젖은 날개를 털었다. 나는 눈이 휘둥그레진 채 변기 옆에 달린 버튼을 잽싸게 눌렀지만 파리는 용케 날아올라 도망가 버렸다. 변기는 토사물을 빙글빙글 돌리더니 한 번에 집어삼켰다. 나는 불결하다는 생각에 세면대로 얼른 달려가 물로 입을 헹궜다. 그런데 거기서 뭔가 이상한 위화감이 느껴졌다. 아까 토할 땐 정신이 없어 미처 눈치채지 못했지만 속이 진정되고 정신이 맑아지자 뭔가 이상한 게 느껴졌다. 물을 입에 넣고 헹구는데 물의 맛도 감각도 안 느껴졌다. 정확히 말하면 혀에 물이 닿는 감각이 없었다. 대신에 혀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무언가 커다랗고 둔탁한 것이 물과 찰싹찰싹 부딪히는 감각이 느껴졌다. 혀가 딱딱하게 굳어 나무 뿌리가 되어버린 이미지가 머리에 스쳐 지나갔다. 난 네가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걸 알려주러 온 것뿐이니까. 머릿속에서 거의 잊혀져 갔던 꿈의 파편이 갑자기 선명하게 되살아나 현실로 다가왔다. 이게 그 빌어먹을 신이라는 작자가 내린 벌인 걸까? 동화 속 이야기처럼 혀가 나무 뿌리처럼 딱딱하게 굳어 결국엔 목구멍을 막아 숨이 막혀 쓰러져 죽게 만드는 것?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켜서 자신이 부재하지 않음을 이 불신자에게 엄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걸까? 난 입에 머금고 있던 물을 세면대에 뱉어내고 고개를 천천히 들어 거울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식은 땀으로 머리카락은 물론 얼굴도 축축하게 젖은 몰골. 난 시선을 입에 고정시킨 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 안에 흉측하게 가지가 자라난 딱딱한 혀가 있을 거라 상상하며. 하지만 현실로 일어난 일은 그것보다 더한 것이었다. 나는 내 입안에 자리 잡은 것을 보고 그만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승무원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괜찮냐고 묻고 있었다. 하지만 난 비명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비명을 세게 지를수록 입이 더 크게 벌어져 그것이 더 자세하게 보였다. 혀가 딱딱하게 굳은 것이 아니었다. 이미 혀는 그 자리에 없었다. 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새카만 검은 눈동자를 빛내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 누런 껍질을 가진 갑각류가 있었다. 본 적 있는 생물이었다. 3년 전쯤에 바다 낚시터 근처에 있는 생선구이집에서 옆 테이블의 사람이 생선 입속에서 발견하고 가게 주인에게 벌레가 나왔다며 화를 냈었다. 그걸 보고 혹시나 싶어 생선구이의 입을 젓가락으로 뒤적였던 기억이 있다. 키모토와 엑시구아. 그날 저녁 인터넷에서 찾아본 결과 알아낸 이름이었다. 생선의 혀를 갉아먹은 후 입안에 자리 잡아
생선이 먹는 음식의 양분을 훔쳐 먹는다는 기생갑각류. 하지만 어류에 기생해야 하는 그것이 지금 내 입안에 떡하니 있는 것이었다. 혀가 사라졌다는 경악은 뒤로 하고 일단은 다리 여러 개 달린 그 징그러운 생물이 입안에 있다는 것이 혐오스럽고 소름 끼쳤다. 그래서 나는 다짜고짜 그걸 손으로 꺼내려고 하였다. 하지만 그것도 순순히 나오려고 하진 않았다. 혀의 뿌리 부분을 단단히 붙잡고는 나와 힘겨루기를 시작했다. 물론 내 손의 힘과 비교하면 보잘것없는 힘이었지만 마치 살이 뜯겨나가는 것 같은 고통에 나는 차마 그걸 떼내지 못했다. 괜찮으세요? 결국 나는 두 눈을 질끈 감고 산채로 그것을 입안에서 씹기 시작했다. 겉껍질이 이빨에 갈리고 부서져 속살이 터지고 내장이 줄줄 흐르고 끈적하고 역겨운 체액이 입천장과 양쪽 볼 안쪽을 적셨다. 혀가 없어진 탓에 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리고 난 다시 변기에 머리를 박고 발작하듯이 토를 했다. 그 벌레 같은 게 내 혀를 먹어치웠으니 난 내 혀를 스스로 씹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인 건가. 난 변기에 쏟아낸 내용물을 보지도 않고 바로 물을 내렸다. 그리고 시큼한 냄새의 위액을 입가에 줄줄 흘린 채 변기 옆에 주저앉아 화장실 천장을 바라보았다. 비상용 키를 가져와 화장실 문을 따고 들어온 승무원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난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일 것이다. 영혼은 저승에 두고 온 좀비 마냥 입에 타액을 질질 흘리고 눈에 초점이 없는 것만 빼면 말이다.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내 혀가 잠자는 동안 갉아먹혀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었다. 나는 앞으로 평생 맛을 느낄 수 없게 되었다. 실로 공명정대한 처벌이었다. 맛에 대한 집착에서 해방시킴과 동시에 맛의 쾌락을 지워버린 은혜로운 심벌.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과거의 맛을 추억하기만 하며 나는 정말로 살기 위해 먹는 몸이 되었다. 그때 파리 한 마리가 날아와 내 뺨 위에 착지했다. 다 먹지도 못할 거면서 심장이 펄떡펄떡 뛰고 있는 살아있는 신선한 고기에 입이라도 대려는 모양이었다. 파리가 입 안으로 들어왔고 나는 저항 없이 산채로 파리를 삼켰다. 사람은 사람이 먹는 게 아닙니다. 파리가 내장을 파먹든 창자가 구더기로 꽉 차든 이젠 아무래도 좋았다. 신의 저주를 받은 채 살아가느니 악마에게 온몸을 먹히는 게 나았다. 보나페티.